1987년 세상에 알려진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불황인을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청소하듯 끌고 가서 살인과 암매장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그 안에서 513명이 사망한 대한민국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인데요. 얼마 전에 38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여준민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래된 일이지만 여전히 해결된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8명의 사망자 시신이 최근 처음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 새로 발견된 사망자 시신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87년도에 사건이 터지면서 그 형제복지원의 원장이었던 박은근 씨가 구속이 됐죠. 네. 그러면서 그 시설이 폐쇄가 됐다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실은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형제복지원은 폐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88년도, 89년도에 사망자들의 명단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87년까지 그 75년부터 513명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끝나지 않고 그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87년에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설이 폐쇄되고 거기서 더 이상의 그 피해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8년 정리되는 것 같았죠. 88년, 89년에도 사망자가 거기서 나오는 등.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될 수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피해자들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많았을 때가 한 3,500명, 아니 3,700명까지 수용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75년부터 86년까지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의 이제 그 수용자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사건이 다시 이제 진상규명 촉구가 되면서 저희 대책위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가 되세요. 그런데 당시에 알려진 사건에서는 박인근이라고 하는 개인한테 초점이 좀 맞춰졌던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박인근 씨는 딱 2년 6개월의 형밖에 받지 않았는데 횡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지법 위반 이런 거로만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인권 침해와 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조사와 기소조차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왜곡된 진실이고 그 안에서 아주 갖은 인권 유린과 강제 노역과 감금과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부터 추적해야 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인 그리고 피해 규모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그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법률안 그 피해자를 구조하는 법률안도 공동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건으로만 따지면 27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벌써 27년 사건이라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다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고요. 그렇죠. 일단은 피해자분들의 증언 자체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일단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증언 체록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저는 한 20-30명의 피해자분들을 이제 심층 인터뷰를 했었는데 익숙한 듯하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요. 그분들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힘겨워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는 도대체 왜 내가 그곳에 끌려갔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75년도에 내무부훈령 410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불황인들을 합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했는데 실은 그 훈령은 반헌법적인 거죠.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건데 불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는 없다. 그렇죠. 문제를 따지고 보면 그 시대에 정한 그 훈령부터 시작해서 피해 규모 아까 말씀하셨던 원인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런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법은 왜 제정이 안 되는 거죠? 3월 11일 날 이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고 3월 24일 월요일 날 이제 그 공동 발의를 할 예정이죠, 의원들이. 예. 그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보상 배보상은 뭐 뒤따라하는 조치이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는지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진상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공소시효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는 특별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네네. 이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건가요? 공소시효 부분도 이제 걸려지는 부분인데 일단 박인근 씨에 대한 책임보다는요. 예? 당시의 국가 정책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용인했는지가 사실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훈령 부분. 네네, 훈련도 그렇고 86년, 88년 아시안게임 그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들이 이게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아가서 복지시설에 감금한 것이 정당화됐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저희도 사실은 이해가 참 되지 않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어떤 그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인식 같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피해자, 그러니까 뭐 살인을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제도적인 접근이 얼마나 잘못됐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 조사가 되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용납했는가. 우리 모두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자꾸 배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려고 했던 공범자는 아니었는가. 이런 반성과 성찰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준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저녁 종합 뉴스 들으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